포르쉐 911 타르가 헤리티지 모델이거든요. 안쪽이 완전 침수가 돼서 지금 잠겼죠. 그래서 엄청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 차량은 완전히 침수가 된 것 같네요. 너무 처참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침수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 번쯤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침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침수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나와서 전문가분과 함께 침수차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침수차가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침수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과 좀 틀린 정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침수차에 대한 이야기, 구분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넘어가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검사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창환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그 차에 대해서 네. 전문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이번 저희 영상에 이제 출연해서 도움 주시기로 하는 전문가분인데요. 오늘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요즘 침수차 때문에 정말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침수차의 구분 방법, 네. 어디를 보면 되는지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스스로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네. 그 궁금증이긴 한데 네. 굉장히 이력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이력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노동부에서 무수승련 기술자를 갖고 있고요. 뭐 기능장도 있고 네.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까지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침수차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먼저 본넷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본넷을 봤을 때 네. 우리 그 정션 박스라고 그러죠. 네. 휴즈 박스라고 많이 하는데 이 휴즈 박스에 네. 이 봤을 때 침수 차량은 네. 그 이물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교환했다면 이 볼트가 네. 새 걸린 거는 그 교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새 거가 교환한 흔적이 예. 될 수도 있겠네요. 볼트가 그 풀린 흔적이나 네. 새 걸릴 경우에는 네. 그 교환한 흔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몰랐네요. 그냥 네. 흙만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새 거면은 의심을 해봐도 된다. 예, 그거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아. 이런 볼트를 네. 잘 보시고 이 전기 장치는 아무리 세차를 잘 하더라도 네.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엔진에서는 뭐 이 주행하다 보면은 그 뭐 비포장도를 다니다 보면은 흙이 있는 거를 좀 낄 수 있는데 네. 특히 뭐 침수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이 틈새 같은 경우 이런 안쪽에 이 틈새 이런 경우를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많이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데 만약에 흙이 있다면 네. 그 침수 차량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네. 중요한 게 그 냄새거든요. 그쵸.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차에 냄새가 난다면 네.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했을 때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습한 냄새가 난다면 네. 침수차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그 침수차를 최근에 한번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네. 진짜 꿉꿉한 냄새가 네,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냄새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안전벨트 점검 요령인데요. 네. 안전벨트를 다 이렇게 뽑았을 때 네. 이런 데 이물질이 있거나 진흙의 흔적이 있으면 네. 요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맞네요. 침수 차량 같은 냄새는 많이 나고 그러는데 네. 이 벨트가 내조가 다 새 거다.
그죠. 그런 새 거다. 그런 뭐예요. 교환했으면은 요것도 침수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실제로 저렇게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라는 요령들이 많아서 예. 이거 그냥 아예 교환한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예, 예, 예. 이유도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 안전벨트가 새 거다. 이러면은 또 이것도 침수차의 확률이 높다. 그렇죠. 아. 차량 연식과 네. 그 벨트 연식을 그 생산 연도를 네.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네. 이 다 이게 잘 말랐더라도 네. 조금 지나면 이 시트라든가 이런 그 재봉선에서 네. 곰팡이가 피어올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시트에서요? 부분에서, 예. 이런 부분에 그 곰팡이가 피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내장재, 네, 내장재. 내장재에서도 곰팡이가 피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차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트나 내장재에서 곰팡이가 좀 올라온다라고 네. 하면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렇죠. 그게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네. 몰딩을 이렇게 뜯어서 네.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 그 침수 차량은 네. 이 안쪽에 보면 이 배선이 아무리 그 세척을 잘 했다 하더라도 네네.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네. 뭐 침수차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 안 보이는 부분을 네.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때가 타더라도 그냥 먼지랑 침수차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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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틈새라든가 네. 이런 틈새가 네. 그 흙이 끼어 있다. 그러면 침수 차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요 오. 구멍을 보면 네. 저 밑에 그 까만 부분을 네. 따서 이렇게 보면 네.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안쪽을 보면 예, 예. 훨씬 더 잘 알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까지는 잘 안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확인을 꼭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네. 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뒤쪽에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이제 트렁크를 봤을 때 트렁크에서는 네. 진흙 자국이 있나 없나 보시고 네. 이런 경우는 이 여기를 열었을 때 네. 안에 진흙이 있다면 네. 진흙 퇴적물이 있다면 네. 요거는 그 침수차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잘 손이 안 닿는 곳이라 그렇죠. 예, 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네. 오,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포인트들을 네. 우리 이제 담당자님께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믿음도 많이 가고, 네. 내가 꼭 만약에 차를 살 때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뭐 침수가 어디까지 됐는지 잘 그것도 중요해요. 예. 침수가 과연 어디까지 되는 됐는지. 거냐. 이렇게 뺐을 때 네네네. 이런 그 틈새, 요 밑에 틈새가 흙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네네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더 쉽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침수인지 아니면은 그냥 반만 잠겼는지도 알 수가 예, 있는 예, 예. 부분이네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진짜 조금 더 이 침수차에 대해서 구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를 갑자기 왜 띄운 건가요? 이게 전기차인데 네네네. 전기차 배터리에 실링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서 네. 물이 거의 침투를 못합니다. 요즘에 네. 진짜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강남에 거의 1000대가 넘는 차가 침수가 되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중에 전기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 맞습니다. 보면은 밑에 이제 배터리가 있어서 훨씬 더 침수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방수 처리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실링이 돼가지고 네. 물이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안전합니다. 지금 보면은 밑에도 예. 완전히 그냥 예. 다 덮여져 있어가지고 침수될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예, 보면 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 앞에 보면 뭐 고전압 케이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예. 침수가 됐을 때 전기차 근처에 가지 마라. 혹은 하이브리드 차 옆에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침수가 됐을 때 어쨌든 여기에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예. 감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럴 때 정말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옆에 가면 안 되는
되는 건가요? 사실은 고압 케이블에 네. 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한데 그래도 주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본넷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마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예. 또 여기서 볼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그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안전하다는 게 이 네. 모터가 저 밑에 이렇게 밑부분에 있는데 네네네. 모터가 잠겨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왜 가능하죠? 전기가 안전하게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침수됐을 때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오. 예를 들어서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흡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네. 엔진이 뭐 실린더가 뭐 깨진다거나 그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기차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전기 모터랑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고압 케이블이죠. 예, 아, 예. 고압 케이블인데 예. 여기도 지금 완벽하게 방수 처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전문가님과 함께 이 침수차 구분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니까 아, 나 혼자도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했어요. 네. 왜 침수차가 위험한지, 네. 왜 유통이 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님께서 한 번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차가 네. 전기장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뭐 수리를 해도 금방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쵸. 뭐 한 짧게는 3개월부터 한 뭐 2, 3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전기장치의 위험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 2차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전기장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침수가 되면 전자제품도 물 들어가면은 사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예, ECU라든지 기판이 잠겨가지고 녹이 싫으면은 오작동을 해서 갑자기 에어백이 터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예.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침수차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겨도 나중에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 되면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진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그러면은 소장님한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직접 침수차로 한번 가서 침수차 저희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침수차가 있는 공간으로 나와봤습니다. 사실 여기도 다 협조를 받아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침수차고 이게 다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조금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협조를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침수차들을 보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각 침수차들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반 정도 바닥만 침수된 차들도 있고 완전 침수라 그래가지고 차 위까지 올라간 차들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희 여기가 지금 침수차들을 보관해 놓은 장소이긴 한데 정말 쾌쾌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침수차의 그 냄새만 맡고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0,000대가 넘는 차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고가인 차도 지금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에 이제 몇 대 없는 차인데 포르쉐 911 타르가 헤리티지 모델이거든요. 50주년 헤리티지 모델인 것 같은데 보면은 라이트에 지금 물이 차 있고 이 차량은 보면은 완전 침수가 된 차량으로 보여요. 안쪽이 완전 침수가 돼서 지금 잠겼죠. 그래서 엄청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포르쉐는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이 키 케이스 커버를 도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장 컬러와 동일한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물이 나오는 거 보이는 것처럼 완전 침수가 돼서 지금 아직도 지금 물이 나오고 있고 이 앞유리에 써 있어요. 뭐 등록증이 있는지 완전 침수 있는지 부분 바닥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저희가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완전 침수가 된 E클래스 차량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 뒷 유리를 유리나 앞유리를 이제 깨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썬루프가 열리고 뭐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주차했을 때 문을 열어놓고 침수가 됐을 경우고, 만약에 이제 탈출을 할 때 썬루프라든지 창문을 열고 탈출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차량도 완전 침수가 됐는데요. 침수가 됐을 때 압력에 의해서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흰 색깔 벤츠 S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서 있죠. 외관은 전혀 침수차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데요. 실내를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그냥 침수가 돼서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침수차는 냄새로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나요. 곰팡이 냄새라고도 하죠. 여기 보면 레인지로버도 완전 침수로 지금 실내가 굉장히 처참합니다. 어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키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견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앞유리나 유리를 깨고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차량도 완전 침수까지는 아니고요. 실내와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시동이 아예 안 들어온 차량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흙이 보이죠. 엔진룸 쪽이 완전히 침수가 됐죠. 이런 거 보면은 막 다 흙이나 이런 것들이 엔진룸을 덮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포르쉐인데, 이거는 엔진룸에는 물이 들어갔네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진흙이 지금 묻어 있거든요.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로 바닥 부분에 에어덕트 안쪽에 이물질들 많죠. 낙엽이나 나뭇잎 같은 게 안쪽에 들어간 거 보니까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면서 엔진 안쪽에도 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내는 반만 침수되어 있다고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트까지 정도만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차량은 완전히 침수가 된 것 같네요. 너무 처참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완전 침수, 키는 있고, 이렇게 있고, 저쪽에도 맥라렌이 한 대 지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것도 완전 침수라고는 하는데 차가 좀 많이 깨끗하네. 완전 침수 맞네요. 이 대시보드 안쪽에 진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송풍구라든지 물이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씻겨 내려간 것 같은데, 안쪽까지, 그리고 라이트 안에도 습기, 그러니까 물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침수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너무 많은 차들이 이렇게 침수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 혼자 말고 이 보험에 관련돼서 또 전문가분께서 한번 말씀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받아왔거든요. 댓글이나 네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내 차량이 만약에 침수가 되면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은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인도 있고 대물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을 하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차라 그러죠. 그렇죠. 자차에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다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차량 단독사고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차량 단독사고 특별약관을 보상을 안 하면 보통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이제 자차로 자기께 보상이 되고, 이게 단독사고 난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단독사고를 이제 빼는 경우는 아예 그 보상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단독사고를 이제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차대차 사고만 보상받고 싶고 단독사고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자차가 100% 가입이 안 되고 뭐 60%, 80% 가입된 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 그 전체 가입한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되긴 합니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인데 내가 3분의 2만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침수가 될 경우에 2천만 원을 보상을 해주고 그 차는 이제 똑같이 보험사에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폐차를 시키고 네. 이력도 남고 하는 거죠. 다. 혹시 그러면은 그냥 2천만 원에 대한 자차비만 받아서 내가 그냥 알아서 수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단 침수가 나서 네. 전손이 나게 되면은 네. 그 차는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무조건 보험사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탈출하기 위해서 창문 혹은 썬루프를 열어놓은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뭐 모든 경우가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자기가 요 차를 뭐 한강 둔치에 세워놨다던가 아니면은 세워놨는데 네. 차문을 열어두고 갔다던가 해서 본인이 이제 부지하게 차량 관리해서 네. 침수가 됐다 하면은 보상이 안 되고요. 네. 침수가 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첫루프도 열어야 되고 창문도 열어야 되고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 뒤 차량을 다시 가져가서 수리하고 판매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촬영하는 도중에도 실제 이렇게 구매를 하신, 그러니까 내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자기 차니까 이제 찍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다시 판매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판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실제로 이제 자동차 관리법상 네. 침수 전손이 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무조건 자동차 관리법상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폭우로 인한 침수 이외에도 산사태, 낙석, 다른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자연재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모든 자연재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화재, 네. 그다음에 뭐 산사태, 네. 그다음에 침수 이런 경우에는 다 보상이 되지만 뭐 지진이나 네. 분화 등의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정말요? 네, 그건 이제 약관을 살펴보셔야 돼요. 각 보험사들마다 약관이 다르니까 거기서 확인하는 부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비슷할 텐데 네. 그거는 보험사 약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촬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세무 지원, 등록세, 취득세를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자차 전손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네. 그 차량 전부 손해 증명서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가지면은 다음에 차 살 때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피해를 받은 차가 3천만 원이에요. 네. 내가 새로 살려고 하는 차가 5천만 원이라 그러면 네.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추가 비용을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답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침수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좀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런저런 모르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봐서 너무 좀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기도 하고 피해보신 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침수차를 구분하는 방법과 내가 만약에 침수차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이 차가 침수차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에서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365는 국토교통부가 운영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로 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바꿔서 침수 흔적을 감추는 침수차 세탁을 차량 번호로 파악할 수 있어 카히스토리와 함께 침수차를 좀 더 속아낼 수 있는 보조수단의 역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뀐 차라면 침수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요. 판매자가 침수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동차 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내 차 살 때 조금 더 유익한 꿀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피해보신 분들 힘내시고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연재해가 진짜 요즘엔 날씨가 워낙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물난리가 워낙 많이 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침수차로 인한 2차 피해 없도록 다들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